이제 12억 이하로 집을 팔면 1주택자에 한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세금 부담이 줄었으니 시장에 매물도 늘어나고 거래가 숨통을 좀 틀 수 있을까요? 김인만 부동산 경제연구소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야가 합의했다는 소식을 들은 지가 엊그제 같은데 네. 법안 처리가 굉장히 빠른 편인 것 같습니다. 네. 대선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겠죠. 법안 내용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1세대 1주택자들은 양도세를 비과세해 줍니다. 양도세라고 한다면 이제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인데요. 네. 비과세를 해주는데 다 해주는 게 아니라 기존에는 9억 원까지만 비과세가 네. 되고요. 9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는데 이게 너무 낮다. 네. 집값도 많이 올랐는데 이 기준이 2008년도에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 조정된 다음에 13년 동안 그대로 9억 원에 머물러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전격적으로 12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면서 1세대 1주택자들은 혜택을 더 받게 되었습니다. 실제 1주택자들이 얼마나 혜택을 받게 되는 건가요? 이 수치로 비교를 해주신다면요. 제가 예를 들어 볼 텐데요. 네. 취득가액을, 그러니까 7억 원의 아파트를 사서 네. 만약에 12억 원에 팔았다라고 하면 기존에는 한 2,500만 원 정도 세금을 내야 되는데 네. 지금은 안 내게 되고요. 15억 원에 그래프 네. 보시듯이 15억 원에 팔게 되면 기존에는 좀 많이 냈습니다. 1억 1천만 원 정도 세금을 냈는데 지금은 4,400만 원 정도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네. 12억이 넘는 분들도 혜택을 많이 본다. 1세대 1주택자들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것도 궁금해질 것 같아요. 어제부터 적용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만약에 이미 계약을 했고 중도금까지 치렀다. 이런 분들이 있다면 어떻게 적용을 받나요? 그런 분들도 괜찮습니다. 이게 네. 취득 기준이 언제냐면 네. 잔금 시점과 등기 접수일 중에 빠른 날이거든요. 네. 그래서 대부분 잔금이 빠르기 때문에 나는 계약이나 중도금을 8일 이전에 했는데 어떡하지? 걱정하지 마시고요. 잔금을 8일 이후에 했더라면 네.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잔금 기준으로 보면 네네. 되겠네요. 네,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짚어보겠습니다. 일각에선 집 한 채 있는 사람이 세금 좀 낮아졌다고 팔겠냐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네. 충분히 그럴 수가 있는데요. 네. 당분간은 매물이 좀 나올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이번에 전격적으로 발표가 됐다라고 하는데 사실 6월 달에 12억 원으로 상향 조정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1세대 1주택자들은 기다렸어요. 이거 네. 언제 되지? 나 세제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한 5개월, 6개월 기다리다가 나왔기 때문에 기다리던 매물들은 나올 거예요. 네. 그래서 12월, 1월 달에 기다리던 매물들은 나오는데 정부나 시장에서 바라던 매물이 나오려면 1세대 1주택자들은 파는 이유가 두 가지거든요. 네. 더 좋은 아파트로 갈아타거나 아니면 불안해서 팔고 전세로 가야 되는데 더 좋은 아파트로 갈아타기에는 상급지에 있는 아파트 가격이 너무 올라서 그렇죠. 팔아도 갈아타기 힘들고요. 네. 대출도 잘 안 나오고요. 팔고 전세로 가기에는 아직 주택시장 분위기가 하락으로 전환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1세대 1주택자들이 팔 수 있는 이유는 그렇게 좀 많지 않다. 제한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 서울 외곽 지역을 중심으로 중저가 아파트 매수세가 떨어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 부동산 시장 흐름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최근의 흐름을 보면 통계 지표들을 보게 되면 서울 수도권, 그러니까 상승 지역을 보면 서울 수도권은 빠져 있습니다. 네. 지방 중소도시들은 상위권에 들어가 있고요. 서울은 네. 빠졌다는 얘기는 상승폭이 굉장히 둔화가 됐고요. 네. 하락으로 전환되지 않았지만 상승은 멈췄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데 우리 경매가 선행지표가 되거든요. 경매 낙찰가율이나 낙찰률을 보게 되면 동반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본다면 일단 주택시장 분위기는 반전이 됐다. 단 하락으로 전환되지 않았다고 보여지는데 내년은 어떻게 될 것인가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네. 물론 정책적인 변수라든지 대외 경제적인 변수가 있겠지만 네. 상승폭은 상당히 둔화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과도한 8년 정도 연속을 상승했거든요. 그래서 과도한 상승에 대한 부담감, 기준금리도 인상 추이죠. 금리 상승, 대출 총량 규제 여러 가지 생각해 본다면 내년에는 이런 안정세가 좀 지속이 될 것 같고요. 변수라고 한다면 네. 대선 변수와 네. 중국에 대한 중국 형다 그룹에 대한 이제 경제적인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변수들은 좀 예의주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시장의 관심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완화로 쏠릴 것 같습니다. 여전히 정부는 반대하고 있긴 한데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최근에 정부는 아니고요. 여당에서 이제 검토하고 있다라는 발언이 나왔는데 네. 굉장히 이슈가 됐습니다. 정부에서는 아니다.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고 나왔고요. 네. 여당 내부에서도 무슨 소리냐, 좀 시기상조다라는 목소리가 나왔는데 사실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입주 물량, 3기 신도시 같은 입주 물량이 나오려면 2026년 이후에 나오거든요. 5년 동안 입주 물량이 부족한데 결국에는 다주택자들이 매물 나오게 하려면
종부세는 강화했는데 네. 양도세, 중과세에 맡겨서 최고 세율이 82.5%거든요. 그렇게 세금 내고 못 팔겠다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동결 현상이 심해서 풀어는 줘야 되는데 지금 명분이 없는 게 네. 그동안 집 사지 마라, 믿고 사지 마라고 했던 부분이 있는데 지금 와서 다주택자들을 풀어주게 되면 정부 믿고 사지 않았던 무주택자들은 상대적인 박탈감, 네.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다주택자들은 시세 차익도 많이 얻었는데 지금 네. 와서 혜택을 주는 게 맞느냐. 정책의 일관성과 그런 면에서 바라본다면 네. 정부 여당에서도 필요는 하지만 쉽게 명분을 찾지 못해서 아마 임기 내에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코로나19 못지않게 서민들을 울렸던 부동산 시장 정책 변화가 곧 시장 안정으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김인만 부동산 경제연구소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